안녕하세요. 저는 한결국어학원에서 강동고 내신을 맡게 된 강선민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이제 강동고를 배정 받으시고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건데 간략하게 큰 변화가 뭔지 그리고 강동고는 내신이 어떤 경향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강동고를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수능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보게 될 수능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통 과목으로 문학과 독서가 들어가 있고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아니면 언어와 매체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공통 과목으로 하나로 다 묶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매를 선택을 해서 그 등급에 조금 유리함을 차지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의 문제를 모두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문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신이 기존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제 1등급이 4%까지가 되고 2등급은 한 11%까지가 2등급이었다면 거의 1, 2등급 학생들이 다 1등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0%까지가 1등급이고 2등급이 한 34%가 한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 있는 아이들도 2등급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내신의 등급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등급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2등급 안에는 좀 들어와야 수도권 대학에 진학이 가능해진다고 좀 보시면 되고 조금 높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등급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명을 기준으로 전교 8등까지가 1등급이었다면 지금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한 전교 20등까지 1등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8등과 20등을 똑같은 성산에서 놓고 대학에서 뽑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을지도 조금 문제이고 그리고 수능은 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동고 국어 내신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동고의 기존의 한 2, 3년간의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 다만 교과서가 완전히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어떤 경향으로 이제 나아갈지가 조금 미지수인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약간 재량이 조금 따라서 시험 문제가 좀 바뀔 수는 있긴 한데 기존의 한 2, 3년간의 경향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동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택지가 좀 긴 편이에요. 보기가 다 딸려 있고 선택지의 구성이 좀 복잡한 문제 형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수능형 문제와 직결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외부 작품이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 지문에 충실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관련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이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아주 어려운 작품이라거나 혹은 지문 자체에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된다거나 하는 경향은 좀 적은 편이고요. 되도록이면 교과 지문에 충실한 문제를 출제하면서 보기에 외부 작품을 좀 연계를 해서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복잡한 서술형 문제라기보다는 단답형 문제를 여러 개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형식의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을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기 지문이 길고 아니면 선택지 선지 자체의 지문, 그 문장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다는 특징이 일단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좀 문장 자체를 좀 끊어 읽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고 읽을 거리가 많기 때문에 시간 배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맞는 보기를 모두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러면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틀리면 답이 그냥 틀려버리는 거겠죠.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문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 자체를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는 게 필요한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과서에 충실한 문제를 출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이 출제가 가능하기는 해요. 관련 작품이나 혹은 뭐 작가랑 연관됐다거나 하면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편이기는 한데 수능형 문제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고 많이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 충실한 문제를 내지만 좀 깊이 있는 문제까지 내는 편이어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제가 27에서 28문제가 출제된다고 봤을 때 서술형은 한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복잡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아주 복잡한 뭐 서술을 해야 되는 문장을 아주 길게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좀 읽을 거리를 많이 주고 그리고 단답형에 가까운 어떤 서술형 문제를 여러 개 쓰게 해서 부분 점수를 주는 형식의 문제를 내는 편이라서 문제가 6문제라도 실제적으로 느끼는 문제의 문항수가 그거보다 더 많다고 느낄 수 있고요. 읽을 거리가 일단 많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하는데 아이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하는 게 좀 중요한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예시 문항을 좀 제가 뽑아와 봤는데 일단 보시면 되게 길죠. 보기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고 옳은 곳을 모두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문 선지에 있는 문장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끊어읽기를 굉장히 잘 해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거리가 좀 많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맞는 말 한 게 몇 명이냐 뭐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의 개수를 물어보면서 실수를 하면 좀 틀리게 되죠. 물론 이제 운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실수를 하면 틀리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다 맞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문법 문제의 예시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한 좀 비교적 좀 단순한 문제에 속하기는 한데 뭐 이마저도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 문제이고요. 조금 복잡한 문법 문제에 해당하는 문항인데요. 약간 수능형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암기는 당연히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다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좀 사고를 좀 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법 문제. 그렇죠? 그 시간이 좀 걸려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빨리빨리 확보할 수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좀 많이 내는 편이긴 합니다. 서술형 문제의 예시예요. 여러 개를 단답형으로 쓰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요. 또 마찬가지 서술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문제 자체는 조금 사고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르는 문제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특징이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골라야 되는 걸 나열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수를 서술형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부분 점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라도 틀리면 점수가 다 깎이는 문제 중에 하나겠죠. 자, 이제는 그러면 이런 내신을 어떻게 그러면 학원에서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당 시험 범위에 나오는 교과 내용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과 내용을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풀어내는 작업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습서를 기반으로 해서 출판사 문제를 풀리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는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수가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시중에. 그래서 자체 학원,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문제를 좀 충분히 풀 수 있도록 학원에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도 학원 자체 교재로 충분히 풀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마지막 총정리,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교과서가 완전히 막 개편되기 때문에 기존 기출문제가 의미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 정도를 뽑아서 그냥 기존의 학교 시험 내신 경향을 반영한 그런 예상 문제를 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교과 내용 학습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지문 분석을 일단 열심히 꼼꼼하게 하는 게 관건이고요. 학교에서 아마 프린트나 뭐 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반영한 내용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필기한 내용을 거둘 거고 프린트도 몇 시간 거둘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반영한 그런 교과 내용 학습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기본 개념을 숙지했는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테스트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습서와 출판사 뭐 이런 기본적인 기본서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요. 요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교과의 핵심적인 내용을 얼마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험을 잘 보고 못 보는 건 틀릴 문제가 아닌 맞출 문제를 다 일단 맞추고 봐야 되거든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틀려서는 고득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심화 문제 풀이를 하게 되는데 수능형 문제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향은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수능형 문제에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심화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학원 자체 교재를 통해서 풀게 될 거고요. 직보 총정리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상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 그럼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통해서 실전을 대비하는 것으로 내신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내신 대비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랑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는지를 좀 보시면 일단 과제는 한 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학원 오는 날이 뭐 일요일이라고 가정하면 뭐 일요일 오전에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숙제를 한꺼번에 한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전날에 숙제를 한꺼번에 한다거나 하는데 사실 국어는 더 이상 그렇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떤 그런 벼락치기로는 당연히 학습이 되지가 않거든요.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수능의 어떤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감각을 키우는 건 사실 꾸준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제를 조금 매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게 될 거고 누적학습을 시킬 거예요. 누적학습이라고 하는 건 전 시간에 배웠던,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도 한 번 더 잊어버리지 않게 문제를 다시 한번 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의 채점은 제가 직접 합니다. 아이들한테 답안지를 미리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 학생들마다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최대한 직접 파악해서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시험 범위가 한 중학교 때 비해서 한 2.5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체감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뿐만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저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야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적 학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과제 해설지는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 풀고 틀린 것까지 확인이 된 후에는 나중에 제공을 하는데 해설지는 스스로 틀린 문제까지 고친 후에 나중에 제공을 하는데 이유는 사실은 답지를 보고 틀린 거를 확인하는 건 아이들의 사고를 좀 막고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간혹 혹시 숙제 양이 좀 많아서 대충 숙제를 하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자 여러 가지 의도로 매일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제가 직접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 문제도 제가 채점을 하면 좋은데 시간상 그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학원에서 어떤 과제로 나가는 과제지의 채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점을 직접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좀 체크를 그때그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마다 부족한 점이 좀 달라요. 누구는 문학을 못하고, 누구는 뭐 문법을 못하고, 뭐 누구는 뭐 기본 어휘 문제를 못 풀고, 뭐 누구는 뭐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문제를 못 풀고, 뭐 개별 학생들마다 틀리는 문제 유형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개별적인 지도, 밀착 지도가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일단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체 수업 구성은 3시간 수업 중에 한 90분 정도가 교과서 지문을 확인하는 그런 수업, 진도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학교 프린트나 혹은 학교의 어떤 필기나 혹은 외부 지문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예상 외부 지문 같은 것도 같이 학습을 하게 되고, 자, 나머지는 기본 문제를 풀고 채점 질문, 그다음에 심화 문제 과제 체크하면서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는 이런 시간들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내신은 사실은 철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는 조금씩 매일 할 수 있도록 매일 과제 형식으로 나갈 것이고, 과제 점검은 굉장히 철저하게 할 예정이에요. 과제를 만약에 안 해오거나 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남아서 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주말에 수업이 되면은 주말에 다른 학원 때문에 남지 못한다는 학생들이 꼭 존재하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나 이틀 내로 숙제를 좀 제출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숙제는 굉장히 철저하게 점검을 하게 될 예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때에는 개별 클리닉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